안녕하세요. 동동형입니다. 지난 금요일자 거래대금 상위 순서대로 특징주들 좀 같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다,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 이게 때로는 이게 많이 매수했다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혹은 누군가는 많이 팔았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이 샀다, 많이 팔았다 중에 누군가 한 그 물량을 굉장히 많이 한꺼번에 물량을 어떤 한두 사람이 많이 샀다는 거는 그만큼 물량을 매집했다 혹은 누군가가 이거를 들어 올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누군가가 많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던지면서 거래가 터진 거는 그만큼 그 다음에 일어날 주가의 흐름은 분명히 좋지 못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차트를 보고 거래 대금과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 친구가 앞으로 좀 더 올라갈 마음이 있다 혹은 내려갈 마음이 있다라는 포지션을 어느 정도 좀 차트의 모양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테마들 같은 것도 한번 같이 겸해서 보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S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기술적인 차트의 모양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닥을 잡아주는 자리고요. 평행선 연결해서 딱 올라가니까 고점을 이렇게 계속 이쁘게 만들어서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제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아래로 깨지면서 이제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관심을 가졌던 자리는 이런 자리였습니다. 이전에도 지켜줬던 자리, 늘 지켜줬던 이 자리가 6,470원 언저리였는데요. 자, 여기서 아래에서 깨지고 난 뒤에 횡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이때 많은 분들이 에스모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좀 살까 말까. 물론 저도 관심 종목에 넣어 두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은 이렇게 이것도 단기가 아니죠. 굉장히 긴 시간이긴 하지만 더 큰 차트의 흐름을 보자라는 거죠. 자, 고점을 연결한 선과 저점을 연결한 선을 연결해 보니까 희한하게 평행되게 하락의 추세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락의 추세를 다시 상승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거를 보여주는 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어, 신뢰를 가지려면 이 하락의 추세선, 이 상단을 돌파하고 난 뒤의 흐름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매매를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파동을 만들면서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자, 여기서 반등이 나왔냐? 그렇지 않죠. 밑으로 크게 꺼진 거죠. 자, 제가 기억하기로는 실적이 많이 안 좋아서 이렇게 뭐 떨어졌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 뉴스를 보시면은 정확하게 알겠죠. 자, 다행인 거는 바닥에서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오면서 큰 뭐 이게 지금 상한가인가요? 거의 뭐 상한가 가까운 큰 거래대금 그리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자리는 좀 잡아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려가는 거에 대한 그런 자리는 잡아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거는 자, 이 장대 양봉의 종가가 자, 2,2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충. 그리고 1, 2, 3, 4, 5, 다섯 개의 캔들이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 고점을. 저점도 여기 지금 잡아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박스 안에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좀 이 아래에서는 겁먹을 수도 있겠지만 손절선을 짧게 잡고 최대한 2,200원에 가까이에서 매수를 해서 반등할 때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우리가 취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가 이제 돌파. 만약에 이 상단선 2,5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젠 다시 이렇게 좀 위로 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도 아마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린 분봉을 좀 봐야지 이 차트가 움직이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겠죠. 15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서 강하게 올리고 난 뒤에 이런 박스의 모양이 나오죠. 지금 살만한 자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고점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저점도 이렇게 두 번 정도 만들어졌습니다. 뭐 굳이 이제
보니까 이런 모양이죠. 지금 이렇게 살짝 떨어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잡는다는 거는 좀 애매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밑에 내려가도 손절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여기서 만약에 요만큼 수익 난다고 해가지고 팔기도 애매하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저라면은 좀 2200원에 가까운 이런 자리에서 손절선 좀 짧게 잡고, 좀 매수를 해서 수익을 좀 빨리 챙기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자, 이 하단에서 이 상단선까지 이렇게 한번 제가 채보니까요. 한 15% 정도 되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박스의 구간입니다. 참고하시고, 매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보이는 게 녹십자 이름이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좀 눈에 보이죠. 자, 일봉입니다. 자, 역사가 굉장히 좀 긴가요? 네, 꽤 많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녹십자 셀입니다. 멀리서 볼 필요 없고요. 저는 83,200원이 고점이었던 이 자리부터 시작해서, 자, 고점을 연결한 선이 딱 보니까 62평선의 그런 저항선의 역할을 했던 그런 자리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돌파가 나온 자리죠. 특징적인 자리고요. 자세히 보면은 계속 지지가 되었던 자리가 계속 돌파를 하려는 그런 자리로 보여지는데, 한 4만원에서 한 4만 한 3천원 정도 되는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크게 이제 저항을 만들어줬던 그런 자리고요. 자, 여기가 돌파가 된다면 윗꼬리를 주면서 큰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들어오겠다는 소리죠. 이게 누군가는 큰 손이 분명히 좀 위로 올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옆으로 행보할 수 있습니다만 바닥은 이제 좀 다져진 느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만약에 올라간다면은, 자, 이런 자리가 매물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가 매물벽이 될 수 있습니다. 4만 한 5천원 언저리 플러스 마이너스 건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지지가 되었던 자리, 저항이 되었던 자리가 또 희한하게 이번에 금요일장 강하게 올렸다가 윗꼬리 끝에 딱 달고 떨어진 자리입니다. 뭐 저는 기본적으로 한 이런 자리는 43,2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월요일 오전장 여기 캔들이 양봉이 아마 여기 채워주는 어떤 그런 음봉이라도 이 안을 채워주면서 충분히 좀 수익을 낼 만한, 만약에 종가상 매매했다면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나오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만약에 뭐 이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이 안에서는 매수의 구간입니다. 매수의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서는 아마 좀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또 보이는 게 동구바이오 제약입니다. 동구바이오 제약은 차트가 좋아요. 요즘 제약바이오가 바닥에서 이제 잡아줘서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양이 보이죠. 특히 이제 HLB라든지 헬릭스미스,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 같은 이런 종목들, 그리고 신라젠도 뭐 오르다가 지금은 좀 애매한 자리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바닥을 이제 튀어 올랐다는 것은 굉장히 좀 특징적인 어떤 그런 모양을 보여줍니다. 차트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동구바이오 제약은 최근에 이제 강하게 이렇게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올랐던 그 내용이 면역 치료제, 그 아토피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이제 올랐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보니까 아토피, 뭐 탈모,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슈에 이제 수혜를 받아서 올랐는데, 사실 그 내려가고 있는 이 하락의 추세선에서도 분명히 뉴스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가 바닥에서 이제 더 이상 바닥을 뒤지고 이제 올라가려는 전환의 모양일 때 이런 뉴스를 터트리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뉴스를 터트리는 사람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뭐 좀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세력들이 어느 정도 바닥에서 올리기 위한 어떤 그런 사용하는 뉴스라고도 이야기를 하곤 하죠. 자, 고점에서 연결한 선입니다. 고점 연결한 선. 자, 이게 저항의 역할을 하죠. 근데 지금은 그 저항의 역할을 하는 저항선을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이제 이 추세 따라 계속 떨어지는 건 이제 멈췄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 추세선
똑같이 이제 평행되게 선을 그어 보니까 똑같이 이런 추세선 따라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없던 거래량, 거래대금, 그러니까 아래로 하락하면서 만들어지는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거래대금하고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큰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해도 되겠죠. 이게 뭐 단지 일주일 혹은 그 2주일 정도 되는 상승을 보여주더라도 일단은 강하게 쳐올리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차트의 모양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그 역사가 짧은 차트 종목은 큰 게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의 중간가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좀 터치하러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이전에 지지가 나름대로 되었던 여러 번 지지가 되었던 24,000원까지 한번 터치를 하러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50% 이상은 확실하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차트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참고로 알고 그냥 한번 접근하고 그렇다고 무조건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가까이서 볼게요. 자, 고점을 연결한 선, 이 빨간 선을 계속 두드리다가 돌파가 나왔죠. 이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 친구도 뭐 월요일장 당연히 이런 양봉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자리 계속 다시 밑으로 내려간다면은 저는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좀 두려울 수도 있겠죠. 여기를 돌파한 줄 알았는데 돌파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걱정도 생길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바닥에서 이제 올리는 자리죠. 바닥에서 이런 올리는 자리 평행되게 그어가지고 자,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 볼게요. 그어 보니까 자, 이런 모양이 보이죠? 예, 상승의 모양이 보이죠? 자, 대개 이제 이런 모양. 자, 여기서 여기를 살짝 얹어 이 추세 상단선을 살짝 올라타는 캔들이 딱 종가상 캔들이 딱 나온다면 그때는 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차트의 모양이 좀 나올 가능성도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이거는 수소차 관련주 작년 이제 12월 말 그리고 올해 1월 달 차트를 보시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튀었는데 동구 바이오라고 꼭 그렇게 다고 약속은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기술적인 차트의 흐름은 좀 그렇다는 겁니다. 참고하고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게 서울 브레인이 보입니다. 서울 브레인은 자, 일본 수출 규제 품목이 이제 불화수소, 국산화 이제 속도를 내면서 램 테크놀로지가 이제 상한가로 날아가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서울 브레인이라든지 후성 뭐 이런 친구들도 같이 또 이제 상승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고 보고요. 자, 주봉을 보니까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입니다. 자, 고점을 연결한 어떤 선을 나름대로 그어봤는데 이제 꼭지까지 이제 터치를 했어요. 이게 위로 더 돌파하고 날아갈지 못할지까지는 저는 사실 모릅니다. 이거는 뭐 물량을 많이 가진 자가 어떻게 드리블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지만 어, 일단은 뭐 강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고점을 터치하고 강하게 빵 터졌죠. 옆으로 긴 행보 끝에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빵 올라갔습니다, 위로. 그러면 다시 지금 뭐 눌렀긴 했지만 한 번 더 이런 파동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거를 넘을지 혹은 이걸 넘고 더 올라갈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에너지상으로는 충분히 뭐 어디서는 다시 한번 돌려가지고 이 구간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을 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5일선이 올라가고 그리고 11선이 올라가는데 어떤 특정한 지지해주는 가격대 5일선 아래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도 크게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네요. 뭐 아직까지 그 뭐죠? 이 그 테마가 살아 있는가 죽어 있는가를 한번 봐야 되는데 뭐 죽었다고 말하기는 아직 너무 좀 이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보여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ST생명공학이 오늘 뭐 상한가로 금요일자 마감이 되었는데 도대체 무슨 이슈가 있는지 한번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뉴스 보니까 잘 안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자, 이 공시를 한번 보니까 자, 10월 10일자에 뉴스가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탈모 개선용으로 뭐 조성물이 특허 취득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과연 상한가를 올릴 만한 그런 내용인가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내부자가만 정확하게 알겠죠. 근데 상한가는 일단 터졌고요. 그러면 차트를 한번 쭉 볼게요. 이거 보면 왠지 아까 봤던 동구 바이오 제약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네. 이것도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2분할 해가지고 중간값이 어딘가라고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보니까 중간값이 한 10,000원 정도네요. 10,000원 정도까지 한번 목표가 나름대로 한번 설정해 놓고 이제 접근을 해보는 거죠. 지지와 저항이 많이 되었던 10,000원짜리가 거기는 큰 이제 저항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였죠. 이 자리를 잡아주는 자리. 아까 동구 바이오 제약도 마찬가지였죠. 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럼 내일 월요일장 어떻게 되냐? 물론 여기 터치를 하겠죠. 할 가능성 지금은 굉장히 높습니다. 고점을 연결한 이 저항선을 돌파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항의 역할을 할 거고, 그리고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했던 기존의 어떤 이런 차트의 모양을 봤을 때는 자, 8,200원 정도, 8,000에서 한 8,200원 정도는 단기적으로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뚫기 위해서는, 한 방에 뚫기 위해서는 그만큼 뭐 세력이 뭐 욕심이 굉장히 강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헬릭 스미스처럼 상한가 세 방으로 이렇게 올릴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그렇게 하기에는 소재가, 그러니까 뉴스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상한가를 올렸기 때문에 일단 뭐 여기 터치할 가능성은 높고요. 만약에 떨어진다면 6,000원짜리 이 여기를 지지해 줄 만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하기에는 오히려 더 편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자세히 볼게요. 보니까 자,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가 계속 저항의 역할을 했던 자리인데, 자, 여기까지 떨어지면 뭐 우리가 살만한 자리죠. 6,100원에서 6,200원 정도 사이죠. 자, 이런 자리까지 떨어져서 지지를 해준다면 한 번 더 날아갈 수 있겠죠. 자, 흥구 석유인가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흥구 석유. 자, 볼게요. 자, 이런 느낌이죠. 자, 보시면은 자, 이전 고점들이 이렇게 보이죠. 네. 그리고 저항의 역할을 했던 자리가 보입니다. 자, 뭐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드론 공격을, 그러니까 이란이 배후 세력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의심되어지는 드론 공격으로 해서 석유에 이제 그 석유화학 그쪽 석유를 만드는 그 공장이나 어떤 그런 지대가 사우디에 있는 곳에서 이제 공격을 받아서 드론 공격을 받았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옳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 특정한 자리죠. 5,700원이 지지가 되고 저항이 되었던 자리인데 강하게 갭 상승해서 상한가 나오고 난 뒤에 줄줄줄 흐르죠. 흘렀는데 어떻게 돼요? 저항이 되었던 자리에서 다시 상한가로 거의 말아 올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자리가 만약에 쥐어준다면은 감사하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죠. 마찬가지 ST생명공학도 저 모양도 비슷하게 이렇게 줄줄 흘러내렸다가 이쯤 되면 우리가 한번 공략해 볼 만한 자리인 거죠. 빵!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저는 한번 매수 한번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또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 RFHIC가 있죠. 자, 이게 어떻게 올랐나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뉴스를 보니까 자, 5G 이제 부품 장비 기업들이 국내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확대되면서 실적이 이제 개선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하웨이 이제 제재를 하면서
화웨이가 이제 다른 여러 나라에서부터 이제 수주를 받지 못하고 이래가지고 또 우리나라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그거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그 실적은요. 어찌됐든 뭐 주가는 이제 미리 이제 반영되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올랐지만 뭐 최근에 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어, 삼성이 여기 보시면은 삼성이 일본의 5G 장비 공급 부품업체 수혜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수출에 따른 수혜 대상으로 뭐 이런 증폭기라든지 뭐 광 어쩌고 저쩌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RFHIC가 보이죠? 그리고 광 트랜시버의 오이 솔루션 그리고 안테나의 RF텍 그 다음에 에이스 솔루션 뭐 이런 친구들이 어, 아무래도 삼성이 일본으로 이렇게 수출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수혜를 받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런 내용들로 인해 가지고 RFHIC가 지금 현재 좀 좋은 흐름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가 좀 길었죠. 자, 보시면은 주봉을 한번 보면은 옆으로 행보해서 한 번 더 올리고 옆으로 행보해서 한 번 더 올리고 뭐 이런 모양이 보이시고요. 자, 최근에는 뭐 차트의 흐름을 절대 뭐 믿지 말라 믿어라 한다기보다 이거는 뭐 참고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상향하는 그런 바닥 자리 그 다음에 똑같이 평행되게 이렇게 선을 그어 보니까 또 고점도 이렇게 잡아주는 이런 평행되는 자리로 이렇게 추세가 우상향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근데 여기를 맞으면 다시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가는 게 정상인데 돌파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지지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돌파가 나온 상태에서 지지까지 받았다면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강하다고 저는 봐야 됩니다. 네. 물론 이게 뭐 갑자기 뭐 더 이상 안 되겠니 어쩌니 뭐 갑자기 악재가 터지면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것까지는 뭐 미래의 일이니까 알 수 없지만은 그동안 어떤 차트의 흐름들이나 일반적인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충분히 좀 더 위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에서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는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대박이겠죠. 이런 식으로 쭉쭉 한번 땡기면 대박인데 어, 그런 차트 흐름이 나올지 이제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는 고점이다 보니까 역사적인 신고가라다 보니까 이제 들어가기가 참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라면 들어갈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뭐 저는 참고로 이런 자리에 들어가기는 참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60분봉 볼게요. 60분봉 봤을 때는 어, 강하게 이렇게 한 방, 두 방 올리고 난 뒤에 자, 이런 추세로 살짝 떨어지다가 위로 돌파가 나왔어요. 아래로 떨어지겠다기보다 위로 더 올라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더 보이죠. 그래서 RFHIC는 지금 이제 뭐 5G 관련주 아직까지 뭐 죽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오이 솔루션이라는 전파기지고 뭐 이런 같은 그런 업체나 그런 섹터를 보면서 함께 매매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여기까지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특징주 함께 공유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